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과정 전 과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선행을 하시는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복습 개념으로 수업을 들으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은 평균적으로의 속도로 맞춰가지고 수업 진행할게요. 자, 우선 2차 함수 전반적인 내용 보시면 제가 미리 기입해 놓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 제일 처음 들어가시면 자, 우선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알다시피 2차 함수라 함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2차 함수니까. 자, 그런데 알다시피 함수이기 때문에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 토대로 개념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야 될 부분은요. 자, 우선 2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a라는 요 x제곱의 개수는요.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라는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시는데요. 가령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요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는데 다음 중 이차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항을 모두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자, 다음은 이차함수가 맞나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얼핏 봤을 때는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차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요, 정리하고 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이 아이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따라서 얘는 이차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런 걸 조심하시면서 포커스를 두시면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이런 아이들을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언급을 해드린 거고, 자, 정의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y는 ax제곱의 형태를 먼저 배우시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본꼴이에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선 형태는 아닙니다. 자, 하나의 예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자, y는 x제곱의 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함수를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응표잖아요. 자, 대응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값에 대해서 각각의 x의 값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0일 때는 대입을 해주면 값이 0이 되죠. 그죠? 자, 1일 때도 역시 1이 됩니다.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4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몇 개의 점은 안 되지만 이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0일 때는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1일 때는 1이래요. 자, 이렇게 점을 찍고, 자, 2일 때는 4니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4.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이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도 y값이 4니까 이런 점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무스하게 연결을 하시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그물 모양의 포물선 형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2차 함수는요. 다 이런 포물선의 형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포물선이라는 그래프의 형태를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 이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처럼 좌우가 대칭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대칭축이 존재하는데요. 이 대칭축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표현하시는 연습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선생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문제에서 대칭축을 구하라 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은요. 꼭지점을 먼저 구하세요.
자, 우리가 이 포물선의 형태를 보시면 항상 이 꼭지 부분에 점 하나가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 아이를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좌표가 0,0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꼭지점이 0,0이다 라고 쓰시면 되시고, 자, 더불어 이 꼭지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대칭 축의 방정식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축의 방정식. 자, 이 축의 방정식 말 그대로 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 표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꼭지점 구했으니까 이 꼭지점에 이 x좌표가 뭐죠? 0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읽어주시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x좌표라고요. 그죠? 따라서 x는 삐리리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x좌표에 0이 있잖아요. 따라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꼭지점이 2,0이다. 그러면 x는 2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형태는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형태를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x제곱의 개수,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이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항상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a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a의 값이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꼴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대응표 자체가 마이너스가 다 붙어지겠죠. 그리고 꼭지점은 0,0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0,0을 주축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음함수,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의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a가 0보다 작을 때는 형태처럼 위로 볼록한 함수다 라고 판가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ax제곱의 폼의 그래프 형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래의 폼의 형태에다가 플러스 q라는 상수가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요. 자, 우리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자, 이 그린 그래프에서 플러스 q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x는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y의 값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항에 나온 결과값에다가 플러스 q를 계속 해 나가죠. 따라서 사실 상상으로도 충분히 가늠이 가능하세요. 원함수가 있었으면 그 아이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q의 값이 양수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겠고 q의 값이 음수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q만큼 뭐를 시켰다? 평행 이동을 시켰다. 자, 요런 그래프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프 대충 그려주시면, 자, 요 아이를 우리 한번 q만큼 이동을 시켰다. 근데 q가 양수였다. 라고 하면, 자, q가 요렇게 있고, 여기에 그래프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끝났으면 x축의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면 자,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상황을 보자고요. 자, 우선 원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y는 x-1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아이는 사실 원함수는요. y는 x제곱이었습니다. 자, 항상 원함수라는 거는 평행이동을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한, 그리고
폭을 그대로 유지시킨 그런 아이를 우리가 원함수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x곱 전개하시면 아시겠지만 요 a 값이 양수 1입니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1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원래 함수예요. 이동을 안 한. 자, 그 아이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 아이의 대응표를 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응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값을 달리 해볼게요. 자, 1, 2, 3, 0, 마이너스 1. 자, 1일 때는요, 대입하시면 아시겠지만 y값이 0으로 나오고요. 2일 때는 1, 3일 때는 4, 1, 4.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아이들 5개의 점을 주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리면, 자, 어떤 폼의 아이가 나오느냐? 자, 우선 1,0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1이고, 3일 때는 4, 뭐, 이렇게 위쪽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 다음에 0일 때는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4.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포물선을 갖게 되죠. 그죠? 확인되셨죠? 자, 이 아이와 원래 함수는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좀 전에 그렸죠? 저 위쪽에. 자, 이 아이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동을 한 그래프의 형태를 봤더니, 꼭지점이 뭐가 됐죠? 그렇죠. 1,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꼭지점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대응표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식만 가지고도 판가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1,0이 꼭지점이 됐는데 한번 우리가 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을 하셨지만 자, 1이라는 숫자는 확인이 됐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참 좋겠는데 억울하게도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꼭지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고 싶다.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끼고 들어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평행이동을 x축의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이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x 마이너스를 끼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쓰시면 되신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무조건 마이너스 끼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신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는요. 네, 그냥 그 숫자를 옆에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x하고 y에 우리가 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쓸 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x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끼고 들어가고 y는 그대로 들어가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다가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그렇죠. 0,q가 되죠. 됐죠? 자, 얘는 꼭지점이 뭐가 되죠? 우리가 평행이동 0,0이었던 꼭지점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자, p,0이 됩니다. 됐나요? 자, 더불어 추계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추계방정식은 자, 항상 x좌표, 꼭지점의 x 요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x는 p. x는 안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x는 p. 이래야지 우리가 방정식의 폼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 추계방정식이 뭐가 되나요? 그렇죠. x는 뭐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개의 평행이동의 결과값들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한 작업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아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접하게 될 아이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폼을 ax-p의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은요.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자, 이 표준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꼭지점을 알 수가 있고 추계방정식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의 전반적인
행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꼭지점을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 두 단계를 다 거친 아이가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죠?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들으셨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아이예요. 자, 이 아이를 꼭지점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 0,0이었던 원함수에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죠? 자, P, Q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추계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항상 꼭지점의 x좌표를 읽어주면 된다고 했으니 얘는 x는 p가 되겠죠.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자, P, Q라는 아이를 대략적으로 양수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자, P, Q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P, Q. 그리고 뭐 아보린 함수였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아이의 원래 함수는 여기 있었겠죠.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자, 여기에 있었던 것이, 자, 0,0을 꼭지점으로 했던 이 아이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식을 보고, 함수 식을 보고, 아, 이 아이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구나 라는 것까지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표준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떨 때? 꼭지점을 구해야 할 때, 그리고 뭐 축의 방정식, 그리고 그래프의 행태를 알려고 할 때. 자, 하나만 더 언급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접근이 되냐면, 자, 우리 이 그래프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구간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x가, 잘 보세요.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점이 오른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막 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게요. 증가를 시킬 거니까 가장 낮은 부분에서 증가를 시키면 돼요. 자,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 뒷면상 우리는 여기에서 끝났잖아요.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그린 여기 요 중앙에 있는 꼭지점까지는요.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셨어요? 자, 그리고 조 중심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방향이 확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x는 오른쪽으로 증가를 쭉 하고 있는데 y가 갑자기 증가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같이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x가, 자, 지금 여기 값이 뭐죠? p잖아요, p. 자, p보다 큰 범위에선 x가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같이 증가합니다 라고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확인되셨죠? 만약에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라 라고 하면 x는 p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쓰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반적인 이 세 개의 패턴을 통해서 평행이동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표준형에 더불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대칭이동도 들어갈게요. 자, 대칭이동은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배웠던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나비 그림을 그렸을 때 한쪽만 딱 그리고 나머지 대칭, 나비 행태 자체가 원래 대칭이잖아요. 그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쪽의 날개만 그리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우리가 스케치북을 확 접었을 때 왼쪽에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칭 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자, 그 대칭 이동을 이 그래프 우리 2차 함수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대칭이동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선생님이 우리 1, 4분면에 꼭지점이 있는 아이를 하나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1이었습니다. 자, 꼭지점이 아보린 이렇게 그래프 형태였습니다. 자, 이 아이를 제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X축이니까 U축이잖아요. 그죠? 자,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확 접어서 밑으로, 그쵸? 물감을 안 마른 상태에서 밑으로 확 접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디에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보린 아이가 자, 우선 2, 마이너스 1이 생기겠죠. 그죠? 꼭지점은. 자, 이렇게 생기면서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된다는 거 추측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자, 물론 얘는요, 폭이 변화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칭하게끔 그린다는 얘기는 폭을 변화하면 안 되고 그대로 접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꼭지점이랑, 자, 요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선 폭을 선생님이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얘를 이렇게 쓸게요. 요 함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함수식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그죠? 2,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연습한 것처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y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기울기 요 앞에 있는 a의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폭을 결정하는 i는 변하면 안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x 2니까 마이너스를 끼고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쿵 써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맞나요? 아니죠. 왜냐?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 나 있는 플러스였지만 이 형태는 지금 뭐예요?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폭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따라서 절대값 i는 변함이 없겠지만 얘를 확 뒤집었으니까 부호는 반대로 가겠죠. 따라서 여기 앞에다 뭘 써야 돼요? 네, 마이너스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아이를요, 이번에는요, Y축의 방향으로 한번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자,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얘 2였던 아이가 여기 마이너스 2에 자리 잡겠죠. 그죠? 자, 그리고 Y 값은 똑같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여기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항상 자, 우리가 폭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이 아이의 한번 함수식 표현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꼭지점이 뭘까요? 마이너스 2, 1이죠. 자, 함수식은 y는 자, 우선 아보리나이는 그대로 가죠. 아볼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1은 그대로 가는 거고 자, 대신에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우리 항상 얘는 마이너스 끼고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값은 플러스 1이 되겠죠. 변화하는 거 확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이번에는 얘를 x축에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이 아이를 y축으로 두 번의 대칭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명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원점 대칭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점대칭도요. 자,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 생기겠죠. 자, 꼭지점이 뭘까요?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자, 우선 꼭지점 그대로고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Y축에서 이 아이가 만나야 됩니다. 이걸 Y 절편이라고는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요. Y는 뭐가 되나요? 자,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어떻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그렇죠. 뒤집혔죠. 위로 볼록이죠. 따라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됩니다. 됐죠?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기본 주축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대칭이동이다 라고 하면 y는 원함수를 a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i에서 원래 a가 양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처럼. 그러면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면 a의 부호가 반대로 변화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x의 값은 어땠나요? 동일하죠. 대신에 y 값만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y는 자 우선 자 우리 폭을 결정하는 a의 부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a를 그대로 쓰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x 플러스 p의 제곱 그 다음에 q의 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q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동이다 라고 하면 y는 자 부호 바뀌었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대칭이동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대칭이동의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자 우리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이 폼은 굉장히 처음부터 계속 봐왔던 폼이에요. 자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 자, 이 일반형은요, 어떨 때 우리가 쓰이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함수식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거든요. 자, 우선 A가 결정하는 게 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결정하는 거는요, 뭐냐?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A는 폭을 결정해요. 결정. 자, 폭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집니다. 자,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이면 아볼. 그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이면 위볼. 자, 이런 형태까지도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B가 결정하는 건 뭐냐? 사실 이 B라는 아이는요, 단독으로 뭐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항상 A에 의지해서 A와 같은 부호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얘 A를 판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자, A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아서 A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일 때 B도 뿔. 아니면 마마 이런 식의 아이들.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컸다. 둘의 부호가 같았다 라고 하면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이 Y축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에.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0보다 작았다. 그러면 꼭지점이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결론부터 알려드리는 거 이따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C는 뭘 결정하느냐? 이 C라는 사실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X가 아예 없는 값이잖아요. 따라서 X의 0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Y의 값, 일명보다 Y 절편이다. Y 절편의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개형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사실 이 그래프의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정확한 아이를 그리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찍은 다음에 y절편이 뭔지를 알아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려야 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확한 거가 아니라 개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 아이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요. 자, 선생님이 지금 잡아준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이 아이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A의 부호가 뭔가요? A의 부호는 음수죠. 자, 얘는 A가 음수예요. 자, B는 뭔가요? 양수죠. 그 다음에 C는 뭐죠? 양수입니다. 자, 요 세 개의 부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다고요. 자, 우리가 4사분면까지 좌표 평면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A가 음수니까 어디로 볼록? 그렇죠.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자 C가 양수이니까 Y 절편, 다시 말해 이 그래프가 Y축상에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 아이는 양의 값에서 만나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C의 값을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양수니까 X축 위에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를 지나간다. 근데 이 아이는
위로 볼록한 아이다. 맞죠? 자, 그러면서 A와 B의 부호는 서로 반대였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둘의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인 아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 그렇죠. 밑에 케이스가 되죠. 그러면 꼭지점은 Y축의 오른쪽에 위치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토대로 해서 그래프 개형 그려드릴게요. 자, 꼭지점은 이 정도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 우리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면서 y절편의 양수값이니까. 그럼 얘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꼭지점은 이 정도라고 치시고 얘를 쭉 연결하시면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지금 그려본 이 그래프는요, 모든 4분면을 다 지나가는 함수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오면, 출제가 되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응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주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많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하셔야 되고,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표준형과 저 일반형의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폼을 넘나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 개념 설명하는 과정은 여기서 끝을 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